2025 동아일보가 새로 만든 신년 프로젝트 대한민국 중년 몸짱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살찌고 근육량 손실되고 이렇게 팍팍 상태가 안 좋아지는 40대 50대 중년 남성 5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몸짱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몸짱 만들 우리 주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장과 교수 최원천입니다. 우리 철준 교수님은 스포츠의학도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스포츠의학 직접 주치의가 우리 5명의 중년 남성 몸짱 프로젝트를 모두 총괄하게 되는데요. 자, 총 몇 주 정도의 프로젝트인가요?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네, 우리 12주 동안 이렇게 바뀔 사람들 짝짝짝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모임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 몸짱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호천 교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첫 시작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럽 1기가 모였는데 오늘이 첫 모임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방향을 조금 잡는 그 과정이 필요해서 제가 잡고 있는 거는 12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주면 보통 빠르게 이제 자기 목표 설정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재 자기 체중의 10% 체지방만 쏙 빠지지 않고 근육은 약간은 빠질 텐데 그 근육을 또 보강해주는 우리 코치님이 계시죠. 우리 최재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 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체중의 10%를 빼야 되는 게 목표인가요? 체지방의 10%를 빼? 체지방의 10% 빼면은 너무 좋은데 이제 최재환 원장님 같은 정도면은 거의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자기 체중의 10%를 체지방만으로도 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80kg다 그러면 체지방만 거의 8kg를 뺄 수 있는 포텐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자기 체중의 10%를 목표로 잡는데 그 10% 중에서는 체지방이 한 뭐 60%, 70% 정도 빠질 거고 근육도 그러다 보니까 20-30% 빠져요. 그러니까 그 근육은 우리 최재환 원장님의 운동과 요 단백질과 통해서 보강해주면 전체적으로는 아마 체지방이 한 뭐 7% 정도 빠지는 거를 현실적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 그럼 저걸로 한번 재고 하죠. 저기서 그럴까요? 체지방률하고 아, 차라리 네, 져서 그걸 재고. 재고서 네네. 그걸 가지고 오케이. 네, 일단 네. 그거는 간이로 체크를 한 거고 예. 정식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진짜로 그 의학 그 기계 재는 걸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프린트아웃해서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제가 체중이 76.7kg, 체지방률이 31.6%, 골격 근량이 29.2kg,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레벨이 10. 10.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이진환 부장님. 아, 네네. 저는 체중 68.3, 체지방률 26.9, 골격 근량 20. 골격 근량 28kg. 아, 내장 지방.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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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레벨 7. 예, 저는 몸무게 82.2kg, 체지방률 21.8%, 골격근량 36.4kg, 내장 비만 레벨 7입니다. 오케이. 네. 그 108kg고요. 레벨이 다르죠. 예, 그리고 체지방은 37.9%. 그리고 골격량은 38. 레벨은 18이거든요. 저는 체중은 83.2kg고요. 체지방률 26.5%, 골격 근량 34.5kg, 내장 지방 0.8. 그래서 자기 이제 체중을 딱 보시면은 보면은 평균적으로 10%라고 돼 있지만 이미 많이 감량이 되신 분들이랑 그 원래 이제 부피가 많이 나가신 분들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다르게 잡기는 해야 돼요. 근데 자기만의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10%를 평균적인 목표치라고 가정을 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체중을 1kg를 감량한다라고 하면 그걸 칼로리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1kg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되는지 혹시 2만 3만? 7,700칼로리거든요. 7,700. 7,700 네. 진짜? 1kg이 케이크. 7,700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1kg 1kg 빼는데 7,700을 했는데 그러면 7,700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 성인 남자가 하루에 그냥 이것저것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 정도 먹을 것 같아요? 2,000. 3,500? 2,500? 2,500 정도가 네. 맞고요. 네. 4,000 요거는 이제 오타니급. 아, 오타니급. 오타니가 증량할 때는 10,000kcal까지 먹었다고는 하는데 어. 원이 올릴 때 지금 한 4,000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 남자 성인이 뭐 2,400에서 2,500 정도를 먹어요. 여자들은 한 2,000 정도로 되고 근데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곱하기 3 하면은 1kg예요. 그러니까 3일을 꼬박 굶으면은 진짜 내 몸에 있는 찐살이 1kg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중 감량을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그냥 초반에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 이틀 만에 2kg씩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몸에 있는 부종이나 물이나 숙변이 쭉 빠져나가는 거라 그건 가짜 살이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진짜 에너지가 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다이어트 시작하면 2kg는 그냥 보너스로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2, 3일간의 와시아웃 하는 기간 빼고 그때부터 진짜 찐살이 빠지는데 7,700칼로리를 매일 3일 동안 단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쪼개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하루에 500이나 600칼로리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주면은 어떻게 되죠? 2주면은 14일이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7,000. 예. 그러니까 500에서 600칼로리를 하루에 덜어내거나 더 소비하거나 하면은 이론적으로 2주에 1kg가 빠지는 찐살이. 네. 아. 그래서 한 달에 요거를 잘 관리하면 2kg가 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 몸에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12주 동안 하면은 몇 킬로가 되죠? 6kg 빠지.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목표, 일반적인.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루에 500, 600칼로리를 네거티브 밸런스로 맞추게 되면은 3개월이면은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6kg 정도인데 이게 보통 자기 체중을 80kg라고 잡으면 10% 체중 감량이면 8kg잖아요. 근데 초반에 2kg는 보너스처럼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80kg이신 분들은 8kg까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 빠지는 거네. 그렇죠.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체중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루에 500kcal의 네거티브 밸런스만 맞추면은 2주에 1kg씩 해서 우리가 12주면은 6kg가 빠진다. 요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계시고 자기 체중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80kg 제일 언저리에 있는 선생님이 임동원 선생님이니까 예.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예. 8kg를 빼면은 지금 82kg에서 8kg를 빼면 74kg. 74kg. 예. 요거가 이제 키가 임동원 선생님이 80.5입니다. 181 정도 된다고 예, 하니까 아주 건강 체중으로 그냥 완전 복귀가 되는 거고 예. 임동건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임동건 선생님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로 감량하는 거고 하루에 500이나 600칼로리의 네거티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2주에 1kg씩 빼는 걸로 예. 그렇게 목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8kg 정도를 빼면은 체지방만 8kg 빠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육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아마 지방이 빠지는 거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해도 아마 60%, 70% 정도고 30% 정도는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체지방률이 빠지는 거는 한 21.8%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잡으면 한 16%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 예,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남자 상위 5% 안에 들죠. 16% 정도 되면 특히 요 이제 50대 중년 나이에 16%다. 그러면은 아주 엑셀런트다. 예. 여기 제가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 목표고 근육량은 최대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원장님의 예. 하드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면서 예. 매일 트레이닝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일주일에 2주든 한번 모여서 어떻게 트레이닝 방식을 좀 배우고 하면 예. 그걸 이제 댁에서 예.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김동훈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거고. 예.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그러면 체중이 좀 유사하니까 근데 체지방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유리해요? 유리하죠. 현재 10%라고 그냥 가정하면 77kg로 가정하면 7%면 7kg의 그렇죠. 감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은 70kg 정도가 되는 거고 아까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만 네가티브 밸런스 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어렵진 않을 것 같고 500kcal의 네가티브 밸런스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체지방이 많이 빠질 수 있을 포텐셜이 있으신 거고 키가 어떻게 되셨죠? 네? 71이요. 171이니까 171에 70kg면은 아직도 약간 과체중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1차적인 허들은 넘겠다 싶은 거고 그러면은 현실 목표가 정상 범위 체지방량 안에 들어오려면은 최소한 25% 정도는 들어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원 부장님은 지금 체지방이 26.9%. 조금 이제 많은 편이죠. 많다기보다는 뭐 중년 남성이 뭐 표준과도 같은 몸이다. 표준이라는 게 건강의 표준이라기보다는 에버리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표준 몸이다. 자, 키가 160 지금 5 정도 되시니까 만약에 10%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하면 6kg, 7kg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중을 너무 빼면 이제 너무 이제 왜소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보다도 이제 근육량을 조금 타겟으로 해서 근육량 올리는 것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9%면은 건강 상태를 볼 때 뭐 아주 나쁜 그렇게 체지방은 아니어서 제가 체지방 목표를 한 23% 정도를 잡고 뭐 유산소나 이런 운동 비중보다도 근력 운동해서 약간 근육량을 조금 밸런스 맞춰서 근육량을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30kg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30kg.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이게 500g 늘리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아마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1kg 늘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엑셀런트한 거예요. 500g 정도가 현실적으로 아마 되고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성원 선생님이 지금 83kg인데 26%면 우리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젊은 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빠지고 아무것도 안 빠지면은 쭉쭉쭉쭉 체지방률이 올라가고 근육은 빠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할 수 있을 때 좀 빼두자. 그래서 10% 정도를 잡으면은 요것도 한 7, 8kg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76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 현실적인 목표인데 여기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76kg 정도 되면은 체지방률을 한 20% 내외로 한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목표로 잡는데 여기서는 다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108kg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빠져도 똑같이 한 걸음을 걸어도 많이 이게 그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나긴 하는데 욕심 내세요. 저는 진짜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20kg 그러니까 일반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10%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15%에서 20%까지도 감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kg에 15%면은 15kg잖아요. 15kg. 15kg를 목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되게 챌린징한 거거든요.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93kg를 목표 타겟 목표로 한번 해야 될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체지방률도 진짜 일단 30% 밑으로 이자를 꺾는 게 목표니까 29%, 28%를 목표로 아마 삼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고 근육량은 같이 빠질 거예요. 아마 35kg 정도가 빠지지 않을까. 매 해마다 종합검진 한 2kg씩 빠지더라고요. 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몸에서 흡수되는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져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은 챙겨줄 거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서지가 일어나거든요. 운동 강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 그 달리거나 할 때 그 러너스 하이 생기는 것처럼 어느 순간 딱 올라가게 되면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서지가 빡빡빡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항상 그게 높아져 있어서 리비도가 넘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이에요. 우리 그래서 저희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번에 뭐 사실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뭐 달리기도 할 수도 없고 겨울에서 웨이팅.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그냥 그 주실 드릴 거예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니터하기가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 그 포인트를 정해서 근력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거. 계단 오르기 매일 좋아요. 우리 방에다가 그 계단 몇 층 올라갔는지를 다 아니, 나는- 하루에 한 30층 올라가셔야지. 네, 맞아요. 막 맞아요. 30층? 네. 저 같으면 근 골격량이 29.2kg인데 30kg. 이걸 30kg로 목표하신다는 거죠? 목표였는데 아마 이게 12주 만에 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빠지는 부분. 빠지는 그렇지. 부분이에요. 유지만 해도 몸무게는 다행이에요. 빠져도 근골격량은 올리기 어렵다. 맞아요. 그렇죠. 같이 빠지니까. 같이 빠져요. 웨이트를 굉장히 최대한 해야 선생님. 네. 근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단백질 양을 딱 정해놓고 먹어야 돼요. 먹어요. 네, 그냥 무조건 몇 그램 먹는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아까 제가 하루에 그 체중 한 근육을 안 잃기 위해서는 아마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하루 단백질 양으로 치면은 한 100g 정도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100g 먹어야 되는데 자 닭가슴살 팩 하나에 단백질이 23g, 24g 들어있거든요. 23g 정도 들어있고 계란 하나에 6g 정도 들어있어요. 좀 튀어나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닭가슴살 팩은 하루에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계란 한 8개 정도 그렇게 먹으면은 대충 그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그렇게 바빠서 못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18개. 네, 그래서 저기 프로테인 드링크를 먹거든요 저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는 프로틴이 먹으면 되겠네. 그쵸 그런 거 나머지 좀 모자라면 나머지는 프로틴으로. 네, 그쵸 프로틴이 여러 이 가지. 프로틴은 몇 g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오리지널로 한 4g 하나에 4g 있어요. 를 들여주면 네. 자기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그 네. 권장량은 킬로그램당 자기 체중 킬로그램당 1g 정도를 보통 권장을 하는데 자기 80kg이면 80g, 100kg, 100g인데 예. 그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예. 운동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한 1.2g에서 또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예. 1.45g, 6g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재정 원장님이 이제 100g을 얘기를 하셨던 거고 우리는 운동을 할 거니까 예. 그만큼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단백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몸에서 다 그거를 흡수를 못 해요. 예.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도 많고 성장도 많기 때문에 오타니sem 되는 친구들은 10,000칼로리를 먹어도 몸에서 다 와가지고 벌크업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그 성장 호르몬 이렇다고 보면 돼요. 30대 중반 정도가 피크고 60대가 30대 중반의 절반이라면 돼요. 호르몬 분비가. 그거는 이미 이제 에비던스가 다 있어요.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해도 젊었을 때 효과가 안 나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서 그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아까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은 뭐 그 이제 팩으로 된 게 100g에서 먹게 되면은 아까 23g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건조 중량을 얘기한 거예요. 수분 다 빠지고 못 빠지면 닭가슴살 23g인데 우리가 그럼 그걸 먹으면 23g이 내 몸에서 다 흡수가 되냐? 안 그래요. 생체 이용률이 또 다른데 닭가슴살이 계란에 비해서 아마 80%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한 19g, 20g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에 비해서 요 단백질 이 제품 자체는 104%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똑같이 그걸 먹어도 내가 닭가슴살을 100g 먹었다고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은 게 절대 아니다. 한 19g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 계란도 6g 먹었다고 해서 6g에 다 섭취되는 건 아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품들은 그거를 효과를 그 흡수를 이제 극대화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그거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활용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영양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아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주기적으로 정기 교육 통해서 대략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자기 체중당 1에서 1.2g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1.5로 곱할까? 1.5 곱할까? 1.5면 이제 좀 많은 편인데 1.2 정도로 곱할까? 1.2 정도 곱하시면 좋고 1.5 정도 내가 먹겠다면 그만큼의 운동 강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그 육류는 저는 이제 뭐 코치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육류는 이제 특히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소고기 같은 경우도 등심 뭐 이런 거 안심 이런 거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소고기 먹어야겠다 그러면 뭐 자꾸 스테이크 같은 뭐 우둔살, 뭐 장조림살 뭐 이런 것들은 좀 낫지만 뭐 삼겹살을 먹어서 이거 단백질을 먹었다 이런 거는 영 아닌 것 같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루틴은 그래도 저는 육류는 단백질 공급을 해서 저는 제외를 했어요. 예. 그 식단에서. 예, 그냥 회식하고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거지. 단백질 공급은 저는 매일 그냥 하루에 루틴하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어 필렛. 고등어 필렛을 그냥 집에 이렇게 재워두고 있어요. 그거 그냥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많이 하거나 그러면 고등어 필렛 2개 그냥 먹고. 삼치도 괜찮아. 삼치도 좋고. 네, 삼치도 근데 좋아. 나머지 요산이 삼치. 높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요산이 있는 경우에 권장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은 요산이 높아지지 않은 단백질인데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내장은 좀 최악. 그리고 육류도 그다음 안 좋고,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그 요산이 많아서 좀 안 좋고. 권장하는 거는 우유에서 나오는 유청 담배, 식물 담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게 뭐 프로틴이. 그래서 이거에 요산이 있을 경우에도 드셔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요산이 너무 걱정이 되는 정도 수준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 저는 생선을 권장합니다. 식사로 챙겨 먹는 게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운동할 때 마시는 그 프로틴, 그거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흡수율을 높여야 돼서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운동 강도가 내가 높지 않는데 평상시에 그걸 먹기 때문에 혈당만 확 떠요. 그래서 근데 이 말하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또 이제 다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 단계적으로 하실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3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리엔테이션 일단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그 빵. 밀가루. 제가 절대 안 먹는 게 빵이랑 라면 안 먹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빵, 라면 같은 것도 특히 빵에 짜장면. 안 되죠. 저는 면 음식 안 먹습니다. 면 음식, 특히 튀긴 면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튀긴 거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번, 뭐 안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까지만 가는 거예요. 저보다 더 톡식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왜냐면 안 하던 분이 그거 안 먹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힘들어. 또 두 번째 그 탄산음료, 주스 금지. 탄산음료 왜냐면 탄산음료 하나에 설탕. 아까 하루에 500kcal 뺀다고 했죠. 탄산음료 하나 250칼로리씩 돼요. 이게 제로 칼로리 음료도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제로 칼로리. 칼로리 제로라고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스 같은 것도 주스만 절대 밥 안 빠져요. 그냥 음료를 네. 그 자기 식단에서 가능하면 빼는 게 좋고, 꼭 내가 탄산음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집에 그냥 재놓고 있는 게 그 페리에나 산펠그리노의 탄산수 그냥 집에 놔줘요. 네. 그거 하면은 저는 뭐 찌개 금지. 찌개 금지, 국 금지. 다 좋아하는 거네. 저녁은 최소한 저녁은 찌개 금지, 국 금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2달 정도를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음료나 과일을 안 먹고 100kg에서 20kg가 빠졌거든요. 원장님이요? 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5kg는 이 챌린지가 아니라 네. 완전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오, 그 생활 식단을 아까 미각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코칭해 약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 식단 조절하고 체중 감량하고 할 때 제일 이 안타깝고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칼로리 따지기 전에 음식의 종류, 지금도 종류 물어봤잖아요. 뭐 소고기가 좋으냐, 뭐 회식할 때 일식이 좋으냐. 아니, 많이 먹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 강구하면 안 되는 게 음식의 종류보다도 음식의 양이고, 음식의 양보다도 음식의 그 타임이 더 중요해요. 내가 먹고 난 다음에 활동량이 없어지는 야간에 먹게 되면 뭘 먹어도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타임, 어마운트, 푸드라고 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타임, 어마운트, 푸드. 그걸 거꾸로 하면 팻이에요. 앞자리자. 기억하기 좋으라고. 팻이에요. 거꾸로 하면 팻이에요. FAT예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보다도 양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양보다도 또 언제 먹느냐가 또 중요한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리면, 500칼로리의 이제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각자마다 라이프가 다르고, 각자마다 운동량도 다르고, 먹는量도 다르고, 비즈니스 미팅도 다 다른데, 이 500칼로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가 핵심이에요. 500칼로리 내 몸에서